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출문제를 시작을 하는데 작년보다 책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1년 꽤 더 쌓인 거죠. 근데 작년에 문제가 여러 군데가 막 시험을 보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좀 두꺼워져서 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본편이 470문항 되고 심화편이 430문항. 그래서 전체 딱 900문항이에요. 그래서 900문제가 들어있는데 내가 똑같은 유형, 거의 같은 문제인데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기출문제가 2년 후에 또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알려주려고 거의 비슷한 문제도 집어넣고 해서 왜 기출문제를 푸는가 그러면 기출문제가 한 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택지에 있던 게 문제로 나오고 항상 조연이 주연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비슷한 거, 유형 같은 거 빼버리지 않고 그냥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거 재작년에 나온 건데 또 나오는구나. 뭐 2013년도에 나왔는데 2015년도에 또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이거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구용어는 그대로 놨어요. 새로 안 바꾸고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에는 다 새로 개정된 용어로 넣는데 예를 들어서 수초 그러면 하이클래스 생물에는 말이집 이렇게 넣는데 구용어 수초라고 나왔으면 기출문제 수초 나온 대로 그대로 수초라고 해놨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혹시 또 그렇게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용어도 친숙해지게 하려고 구용어 그대로 놨으니까 구용어와 신용어 새로 개정된 용어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순서는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그대로 순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본편에 그대로 나가고 심화편 그대로 나가고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대로 했으니까 공부할 땐 하이클래스 생물 옆에다 놓고서 순서대로니까 쭉 뭐 이것저것 뒤질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순서대로 하다 보면 문제도 그 순서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아마. 이 책을 뒤죽박죽 해놓으면 여기 찾아 저기 찾았다 책 찾기 바쁜데 순서대로 해놔서 책 찾는데 별로 내용 찾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찾아가면서 하고 혼자 풀다가 조금 문제가 자주 틀리는 단원이나 이런 단원이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내용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들어갈까요? 4페이지에.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은 하고서 pH 7인 용액은 같은 양의 pH 9인 용액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pH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분의 1이면 이걸 우리는 pH 얼마라고 했는가?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10의 세제곱분의 1이면 pH 3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풀죠. 그러면 어떤 게 수소가 더 많은가?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이니까 수소가 더 많은 거죠. 몇 배 더 많은가? 10배. 그래서 pH 1 차이는 몇 배 차이 난다고 했는가? 10배. 100분의 1, 1000분의 1,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숫자가 적을수록 더 많다. 역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H 7하고 pH 9 그러면 pH 7, pH 9 그러면 수소이온이 어떤 게 더 많은 건가? 숫자 작은 게 많죠. 많은데 몇 배 더 많은가? 폐하 2 차이니까 몇 배라고 해야 되는가? 100배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pH 7 용액은 같은 양의 pH 9보다 수소이온이 100배 더 많다. 그래서 4번 100배 수소이온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100배 더 많다. 4번 해야 되고 항상 수소이온과 OH 이온의 곱은 얼마가 되는가? 요거 두 개 곱한 건 얼마가 되는가? 10에? 그렇죠. 10의 14승분의 1. 그건 알죠? 그래서 중성이면 이거하고 이게 같으면 중성. 그럼 중성이면 요거는 10의 7승분의 1, 이것도 10의 7승분의 1 해야 되죠. 그래서 10의 7승분의 1, 10의 7승분의 1 해야 중성이다. pH 7이라고 하죠. 항상 수소이온 농도 가지고 pH 찾는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2번에 작용기에 대한 설명. 2013 경기서부터 작용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엔 작용기라는 게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13 경기부터 작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화학 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생물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화학 부분이에요. 제일 앞에. 그 부분이 계속 2013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부분이 생화학 부분이잖아요. 제일 앞에 부분이 2013부터 딱 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용기가. 작용기 굉장히 많은데 생물에서 필요한 작용기만 한번 모아보면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제일 먼저 무슨 기가 있는가 하면 수산기 하이드록시기라고 하죠. 하이드록시기 해서 수산기는 O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르보닐기 해도 되고, 카보닐기는 CO, 카보닐기. 요거는 알코올, 요거는 끝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알도스, 끝에 있으면 알도스고, 내에 있으면 뭐가 되냐? 케토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카복식이. 얘는 COOH, 카복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 하면 NH, 아미노기인데, 여기서 아미노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미노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유기산. 요거 가지고 있으면 유기염기. 그래서 요건 유기산, 요건 유기염기, 아미노기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아미노산.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유기산, 요거 있으면 유기염기, 둘 다 있으면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프 하이드릴기. 는 SH가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산기는 PO4. 그래서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둘 이렇게 맞춰야 되죠. 인산기. 대략 생물에서 쓰는 대표적인 기가 요 기가 쓰이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이 중에서 이중결합하고 있는 건 카보닐기하고 카복식이하고 인산기가 되죠.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작용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1번에 수산기는 유기염기를 만든다. 수산기가 유기염기다. 수산기는 유기염기가 아니고 누가 유기염기가 되는가? 그렇죠. 요게 유기염기죠. 아미노기가 유기염기지 수산기는 유기염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낸 사람은 뭘 속이려고 냈겠어요? 네, 이거 HCl, HNO3 이런 것들은 무슨 성이라고 해요? 산성이고, 그 다음에 NaOH, KOH 이건 무슨 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요 OH를 속이려고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꼭 OH 하니까 염기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H 곱하기 H하고 OH 하면 10의 14승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는 요거 뭐예요? 염기예요, 염기. 염기인데 유기염기가 아니고 무기물이에요, 얘네들은. 무기물이잖아요. 유기물은 C와 H로 되어 있는 게 유기물이잖아요. 이건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에서 염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붙어 있는가? 요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8이 달려 있죠, 8. 공유결합하는 8이 달려 있죠. 얘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1번은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낚을까 이 생각만 하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OH 들어간 이 염기는 무기물. 이거는 무기물이고, 이건 다 유기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산이 유기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인산이라고 얘기하는가? 붙어 있을 땐 유기인산. 따로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닐 때는 뭐라 그러는가? 무기인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에 붙어 있는 인산일 때 유기인산, 유기물에 붙어 있는 염기일 때, 아미노기일 때 유기염기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염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잘못됐죠. 2번에 카르복실기, 이건 이제 구용어죠. 카복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카복식이는 유기산이다, 맞죠? 그리고 카보닐기는 뭐하고 뭘 가지고 있는가? 케톤, 알데하이드. 케톤은 어디에 있는 건가?
내에 있을 때, 알데하이드는 끝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4번에 인산기. 인산기는 만능작용기다. 인산기를 왜 만능작용기라고 얘기를 하는가? 인산기 하면 인산기는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만능작용인가? 여러 군데 붙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어디에 붙어 있어요? ATP에도 인산 3개 있잖아요. 또 어디에도 있어요? DNA, RNA에도 있죠. DNA, RNA에도 있어요. 또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NADP, 니코틴산,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인산. 그죠? 그래서 여기도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붙어 있기 때문에 만능작용기라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붙어 있어서 만능작용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그래서 유기염기 하면 아미노기가 유기염기예요. 아미노기가 유기염기. 그래서 인산기 만능기다 해서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물. 제일 먼저 무슨 성이 있는가?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는 건 뭘가 좋은가 그러면 극성이 있는 물질은 무슨 성이에요? 수용성이죠. 영양분을 뭐 할 수 있는가? 녹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용매로 작용해서 용매로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양분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양분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고체로 되어 있지 않고 녹아야 양분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죠. 이건 극성 있는 성질이고, 두 번째는 무슨 결합하고 있는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큰가?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뭐 유지가 되는가? 체온 유지가 되고, 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역이 생기는가? 응집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수액 상승의 원동력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액 상승의 원동력, 원동력도 될 수 있다. 또 무슨 장력인가? 표면 장력. 표면을 적게 하려는, 표면을 최저로 적게 하려는 표면 장력. 그래서 물방울이 어떤가? 동그랗죠. 네모난 것보다 동그래야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표면 장력을 한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반응의 매개체.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쓰인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합할 때는 물이 어떻게 돼요? 빠지지. 그래서 무슨 축합이라고 외우라 그랬는가? 탈수 축합. 결합할 때 물이 제거되고 분해될 때는 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탈수 축합, 가수분해 이런 것들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찾는다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뭐가 좋은가 하면 물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다른 것들은 다 얼면 쪼그라들거든요. 다른 건 다 쪼그라드는데 물만 얼면 부피가 커져요. 그럼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OH 수소결합, OH 수소결합.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는데 얼면 수소결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하죠. 근데 녹으면 수소결합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끊어지면 얘가 끊어지면 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던 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니까 얼면 어떻게 되는가? 녹으면 부피가 작아지지만 얼면 뭐가 생기는가? 수소결합이 생기니까 가까워졌던 게 밀려나가지. 가까워졌던 게 밀려나가죠. 그래서 얼면 왜 부피가 커지는가 하면 수소결합이 생기니까 녹았을 땐 가까웠다가 얼면 멀어지지. 그래서 얼면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왜 그런가? 수소 결합하는 만큼 멀어진다. 그래서 물이 얼면, 얼음이 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얼면 물이 얼게 되면 부피가 커진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작아진다. 그 밀도가 작아지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뜬다 그러죠. 다른 고체들은 물에 절대로 안 뜨잖아요. 다 물에 다 가라앉는데 얼음만 물에 뜨는 이유는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더 줄어들지. 얼면 커지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이때 2013 경기에서 나오고 난 후에 계속 이 문제가 물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는 아주 생화학이 많이 출제가 됐던. 그래서 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수소는 무슨 전할 띠는가? 그렇죠. 양전하. 이쪽은 양전할 띠고 이쪽은 무슨 전할 띠는가? 음전할 띠고 있죠. 그래서 산소 쪽이 음전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요놈이 무슨 음성도가 더 강한가? 전기 음성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요 전기음성도가 강한 게 뭐 세 가지인가? F, O, N. 요 세 가지는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강하니까 수소를 더 많이 끌어다니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그럼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끌어다니고 수소가 있는 전자를 끌어다니니까 얘는 무슨 성질 가지고 있게 되는가? 마이너스 기운이 되는 거죠. 얘는 전자를 살짝 뺏기고 살짝 뺏기니까 플러스 기운이 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음성도 작은 쪽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소는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 산소는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를 띈다. 1번이 바로 잘못됐죠. 2번은 물을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뭐 하는가? 끊어지지. 끊어지니까 부피는 작아지지. 또 식히면 수소결합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얼음이 되면 더 부피가 커지죠. 수소결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3번은 식물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물의 무슨 력 때문인가? 응집력. 수액상수의 원동력 제일 먼저 뿌리압, 두 번째는 모세관 현상, 세 번째는 응집력, 네 번째 가장 큰 힘은 증산작용. 네 가지가 수액상승의 원동력이죠. 수액상승의 원동력은 제일 먼저 뿌리압, 두 번째는 모세관 현상, 세 번째는 응집력,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뭐가 되는가? 증산작용. 이게 수액상승의 원동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응집력은 수분이 올라가는 수액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4번에 물은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으니까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이죠. 바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나왔던 물. 그래서 다음 중에서 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얼음이 물에 뜨는 것은 물 분자가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이다. 고체일 때가 물 분자 더 멀리 이동한다. 왜 그런가? 그러면 무슨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수소 결합이 더 많이 생기니까 더 멀리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2번, 물의 온도 상승폭은 매우 적은 채로 열을 흡수해서 저장한다. 이 소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크다는 소리가 되는가? 비열이 크다. 그렇죠. 비열이 크다. 다음 3번에 기화로 인한 냉각작용은 대량의 에너지를 먼저 증발시키는 데 있는 물 분자 때문에 나타난다. 대량의 에너지, 즉 대량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먼저 떠나요. 에너지가 적으면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많은 게 먼저 떠나니까 물이 증발하면 체온 유지, 기화열이 있어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할 때 반평균을 내는데 공부 잘하는 놈 세 사람이 다른 반으로 옮겨갔어. 그럼 우리 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뚝 떨어지죠. 그럼 우리도 몸이 체온이 너무 높으면 먼저 떠난 물 분자 때문에 체온이 내려갈 수 있다. 이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화유로 인한 냉각작용은 대량의 에너지를 먼저 증발시키는 물 분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물은 우리 몸 안에 일반적인 용매로 적용한다. 맞죠? 그다음에 5번은 공유결합으로 인해서 물은 높은 표면장력을 갖는다. 표면장력은 표면을 적게 하려는 힘, 표면을 적게 하려는 힘인데 무슨 결합으로라고 해야 돼요? 수소결합으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수소결합으로라고 해서 수소결합으로
물은 더 높은 표면 장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풀잎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힌다거나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그건 표면 장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면 장력으로 나타난다. 수소결합. 그래서 잘못된 건 5번 돼야 되죠. 그다음에 5번은 다음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은 점성, 끈적끈적한 성질을 점성이라고 하는데 점막할 때 끈끈한 막을 점막 그러잖아요. 점액, 끈끈한 액. 그럼 점성, 끈끈한 성질인데 물 끈끈한 성질 없죠. 그래서 물은 점성이 아니라 극성이 있어서 우리 몸의 각종 물질의 용매로 작용한다. 그래서 극성이라고 해야 돼요. 극성. 2번 비열이 작아서가 아니라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또 3번 기화열이 높아서 땀을 흘려서 열을 쉽게 식힐 수 있다. 기화열이 높아서 땀을 흘려 식힐 수 있다. 이건 물의 성질 맞죠? 3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근데 열 전도성이 낮아서까진 맞아요, 틀려요? 열 전도성 낮아요. 금속 같은 거는 이게 금속이면 여길 가열하면 여기 금방 뜨거워져요. 근데 물은 그렇지 않죠. 한참 있다 뜨거워지죠. 그래서 열 전도성이 낮아서까진 맞는데 열이 빨리 확산된다가 아니라 늦게 확산된다. 늦게 확산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이게 지금 보니까 2013년도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2014, 2015년까지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가 한번 나오면 유행한다고 그러죠. 항상 기출문제가 유행한다는 말이 바로 물 한번 안 나오다가 전혀 안 나오다가 물이 나왔어요. 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경기에서 서울에서 계속 물 막 내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서 이제 공부하면서도 2018년도에 처음 나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2019년도에 유행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처음 나올 땐 좀 쉽게 나왔다 좀 나오면 나올수록 살살살 어려워지거든요. 요거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6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태의 구성성분과 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물질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가? 물이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또는 지방 이거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무기염류가 되죠. 무기염류고 탄수화물은 거의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장 적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OCHN이 되죠. 그래서 이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물이다. 만약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그럼 물 빼야지. 물은 무기물이니까. 그럼 유기물 중에서 하면 단백질부터 시작해야 되죠. 유기물 요건 아니죠. 요거는 또 유기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무기물이니까 만약에 유기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 단백질. 극성 물질로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서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 또 뭐가 높아서 생명체의 체온이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막아준다.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인가? 물에 대한 설명이고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되는가? 비열. 그래서 물에 대한 설명이면서 가로 안에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가 물이고 그 다음에가 포도당이죠. 포당의 베타 일사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붙어있는 다당류. 그러면 우선 답은 알죠. 질소가 붙어있는 다당류는 뭐가 되는가? 키틴이죠. 키틴이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누가 되는가? 곰팡이의 세포벽이고 또 하나 절지동물의 외골격, 키틴이죠. 곰팡이 세포벽도 키틴, 곰팡이의 세포벽, 그리고 절지동물의 외골격. 2018년도 10월에서는 이 키틴에 대한 세포벽의 성분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나왔었잖아요.
예, 세포벽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나왔던 거. 예, 세포벽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세포벽. 균계, 동물계. 세균계의 세포벽은 뭐가 되는가? 펩티도 글리칸. 고세균계는 세포벽이 다양하다 그러죠. 원생생물계 그러면 원생생물계는 원생 동물류, 그리고 조류, 또 점균류, 또 난균류. 이건 세포벽이 없다. 동물류니까 원생 동물류 세포벽이 없고, 조류는 세포벽이 다양한데 녹조류는 뭘로 되어 있는가? 셀룰로스로 되어 있고, 점균류는 세포벽이 없어서 여기서 쫓겨나온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쏙 쫓겨나온, 왜 쫓겨났나? 지금 세포벽이 없어서. 요거의 세포벽은, 그렇죠, 셀룰로스라서 균계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점균류와 난균류는 균계에서 쫓겨난 거야. 세포벽이 없어서. 요건 세포벽이 셀룰로스라서. 그리고 식물계는 세포벽 셀룰로스. 요건 세포벽 키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외가 없잖아요. 얘네들 둘 쫓겨나니까, 쫓아내니까 예외가 없어진 거야. 동물은 세포벽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세포벽을 쭉 엮어서 문제가 경계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세포벽 키틴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답은 5번인데 나온 김에 한번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의 다당류에는 뭐가 다당류라고 얘기하는가? 탄수화물에 이쪽으로 와서 쓸게요. 탄수화물의 다당류에는 어떤 것들이 다당류인가? 다당류는 녹말하고, 녹말에는 아밀로스하고, 그렇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있고, 그다음에 글리코젠, 그다음 셀룰로즈, 그다음에 키틴이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는 무슨 포당 1사인가? 알파 포당 1사 결합이죠. 요거 두 가지는 무슨 포당 1사인가? 베타 포당 1사. 여기 하나 이눌린도 있죠. 이눌린은 과당이 모인 거예요. 과당이 여러 개 모여서 이눌린이 된 건데, 그 이눌린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분해가 안 되죠. 분해 안 되고 여과는 일어나지만 뭐가 일어나지 않는가? 재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몸속에 이눌린을 몇 리터를 주사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몸에서 요소가 여과됐는가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눌린이잖아요. 그래서 분해도 안 돼요. 분해도 안 되고 여과만 일어나고 재흡수도 안 되고, 그 이눌린은 과당으로 쫙 돼 있는 거야. 분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글리코젠, 셀룰로스, 키틴인데, 요거하고 요거의 다른 점은 뭐가 있는가? 가지가 있다. 근데 가지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가지는 무슨 결합으로 하고 있는가? 1, 6 결합으로 가지를 치고 있죠. 1, 6 결합인데 무슨 1, 6이에요? 당연히 포도당이 알파니까 알파 1, 6이죠. 그거는 헷갈릴 일 없어. 여긴 다, 요거 위에는 다 알파니까 알파 1사고, 곁가지는 알파 1, 6이다. 그래서 가지는 알파 1, 6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셀룰로즈는 가지라고 하지 않고 사슬과 사슬 이렇게 돼 있죠. 사슬과 사슬인데, 사슬과 사슬을 연결할 때는 무슨 결합으로 연결하고 있는가? 수소 결합. 그래서 셀룰로즈는 사슬과 사슬 사이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 키틴은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탄수화물의 다당류가 되죠. 다당류. 탄수화물 다당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쭉 됐죠.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5번. 8번. 8번은 탄수화물인 당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당류니까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다 포함되죠. 설탕은 몇 당류가 되는가? 이당류에 뭐뭐 세 가지인가? 설탕, 엿당, 젖당. 그래서 이당류, 엿당, 젖당, 설탕. 요거는 다당류고, 이당류 하면 엿당, 젖당, 설탕. 포당 2개. 젖당은 포당과 갈락토스. 설탕은 포당과 과당이 되죠. 그래서 엿당, 젖당, 설탕, 이당류. 그래서 설탕은 이당류. 엿당은 포당과 과당이 아니라 포당과 포당. 엿당은 포당 2개가 결합한 것이다 라고 하고, 네, 포당과 과당은 이성질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포당은 뭐 어떤 이성질체인가? 알도스. 그리고 과당은 케토스죠. 알도스당. 단당류에서 삼탄당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5탄당의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리블로스. 리보스. 6탄당의 포당, 과당, 갈락토스인데 이 중에서 뭐 2개만 알면 돼요. 케토스 둘만 알면 되지. 누구하고 누구만 케토스인가? 리블로스하고 과당, 요게 바로 케토스당이죠. 2가지만 케토스고 나머지 몽땅 다 뭐가 되는가? 알도스. 그러면 얘랑은 분자식 어때요? 똑같아요. 분자식 C6H12O6 똑같은데 알도스, 케토스이기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가 되죠. 그럼 얘랑 누구랑 분자식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분자식 똑같은데 얘는 케토스, 얘는 알도스가 되는 거지. 얘랑은 분자식 다르죠. 분자식 다르니까 얘랑은 이성질체라고? 아니에요. 이성질체는 뭐가 같을 때? 분자식이 같고 구조가 살짝 다를 때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분자식 자체가, 요거는 분자식 뭐 안 써도 되죠? C5H10O5고 디옥시리보스는 C5H10O4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성질체라는 말 안 써요. 이성질체 아니고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당이고 얘랑은 분자식이 똑같아요. 구조식이 다르죠. 알도스, 케토스. 그래서 얘랑은 이성질체, 얘랑은 이성질체라고 안 해요. 얘랑은 분자식 다 똑같죠. 근데 무슨 체라고 하는가? 이성질체. 요거하고 요거는 뭐 때문에 이성질체인가? 몇 번째? 네 번째 HOH가 바뀐 거. 이성질체. 무슨 말이냐면, C,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 O, H, 여기에 H.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게 포당이죠. 포당 알도스. 근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게 H하고 OH의 위치만 바뀌면 뭐가 되는가? 갈락토스가 되죠. 그래서 요것만 바뀐 게 갈락토스니까 포당과 갈락토스도 이성질체이다. 과당은 이제 여기서 여기에 CO, 여기 와서 CO로 되어 있는 거 과당. 알죠? 그거는 여기에 O 있는 거 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과당은 안 그려줘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과당은 다 똑같은데 요게 H
H, H, H 여기에 O 이런 식으로 돼서 OH 그리고 OH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그래서 과당이고 요거는 포도당이고 그래서 요건 알도스 요건 케토스.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 경기에서 출제가 됐는데 내가 그걸 복원을 못 시켰어요. 너무 세 개 그림 내주고 밑에 기억 니은 디귿해서 나온 게 있는데 도저히 복원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2017년도인가 나온 경기에서 나온 건데 방법이 없어서 복원을 못 시켜서 이 책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형시켜서 단원별 문제집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 단원별 문제 풀 때 그 완전 너무 변형시켜서 여기다 변형 소리 쓰기도 너무 좀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안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과당. 그래서 그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건 포당, 요건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는 요거 두 개 바뀐 거 네 번째 거 바뀐 거.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탄수화물의 당류에서 포당과 과당은 3번에 이성질체이다. 맞죠? 4번에 녹말의 단량체는 뭐이다? 라고 해야 돼요. 녹말의 단량체는 포도당이다. 라고 해야 되죠. 포도당. 그래서 답은 3번 내야 되죠. 네, 9번은 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어떤 것인가? 그래서요. 기억번에 전분은 다른 말로 녹말. 전분은 녹말, 식물성 저장 탄수화물. 전분은 녹말해서 식물성 저장 탄수화물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 하면 무슨 성이 되는가? 동물성. 글리코젠은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 셀룰로즈와 같은 다당류는 모두 에너지 저장 성분이다. 이거 누구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셀룰로즈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녹말은 동물성이고 녹말은 식물성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성인데 셀룰로즈는 에너지 저장 성분이 아니다. 우리 몸 속에서도 셀룰로즈 소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구만 소화할 수 있는가? 셀룰로즈를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소화할 수 있는가? 미생물. 그럼 그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소는 자기가 직접 소화하는 건 아니지. 미생물이 소화해서 주는 거죠. 마찬가지 흰개미도 미생물이 소화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흰개미와 미생물은 공생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생물이 소화할 수 있다. 니은번에 5탄당과 6탄당은 수용액 중에서 주로 열린 구조를 취한다. 우리가 그림을 여기 와서 봐요.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다고 이거는 열린 구조예요, 닫힌 구조예요? 쭉 열려있는 구조잖아요. 선형. 열린 구조는 다른 말로 선형이라 그래요. 닫힌 구조는 다른 말로 고리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물속에 들어가면 또 고리 모양으로 육각형으로 변해요. 육각형으로 변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상태의 육각형. 그려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변하죠. 그래서 여기 탄소, 여긴 O가 있고, 여기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CH2OH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HOH 있고, 여기도 HOH 있고, 여기 OH 있고, HOH 있고, H 있고, 이런 모양으로 육탄당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녹말로 돼 있을 때, 이게 결합해서 녹말이 되잖아요. 열린 구조로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닫힌 구조로 해야, 닫힌 구조로 결합이 돼 있어야 여기에 HOH 하면 여기에 1번이고 여기 4번이잖아요. 그 일사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1번과 4번, 여기에 1번하고 4번, 여기서 이제 뭐 빠지면서 결합하는가 하면 물 빠지면서 결합하죠. 그럼 물 빠지면 뭐가 되는 건가? H2O, H2O 빠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H2O 빠지면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포도당이에요? 그렇죠. 요건 알파 포도당이 이렇게 돼 있지. 베타 포도당은 여기 뒤집어져 있잖아요. 요거만 바뀌어 있잖아. 바뀌어. OH, 여기 H. 여기는 HOH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뒤집어서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HOH 그럼 알파. HOH, OHH 그럼 베타 포당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알파 포당과 베타 포당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포당이구나, 과당이구나, 요거 바뀌면 갈락토스구나 하는 거 알고, 또 요거는 이렇게 그려 있으면 무슨 포당인가? 알파 포당이구나.
그리고 이게 H인데 여기 OH 있으면 베타 포단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그럼 탄수화물의 단당류들은 주로 무슨 구조로 돼 있어요? 열린 구조예요, 닫힌 구조예요? 닫힌 고리형으로 돼 있어요. 열린형으로 돼 있지 않고 결합할 때 고리형으로 돼야 다 결합을 하죠. 그래서 전부 다 고리형의 닫힌 구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5탄당과 6탄당은 수용해서 주로 닫힌 구조, 고리형, 열린 구조는 선형. 그래서 닫힌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니은번 잘못됐죠. 네, 디귿번에 단당류 중에서 제일 작은 분자는 3탄당, 3탄당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디귿번 맞죠? 전분, 글리코젠, 셀룰로즈 모두 포당이 모여서 된 다당류이다라고 하면 맞죠? 이눌린은 뭐가 모여서? 과당이 모여서 된 다당류. 과당이 모여서 된 다당류고 이건 포당이 모여서 된 다당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디귿, 리얼 3번 돼야 되죠. 그래서 다당류 알아놓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서 가수분에 의해서 5개의 C6H12O6 분자를 합성했다 그랬어요. C6를 5개를 합성했다. 그렇다면 이것의 원중합체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좀 이쪽으로 올게요. 5개를 합성했을 때 원중합체의 분자식은 그래서 그러면 이걸 5개 합성했으니까 이거 전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C 6, 5, 30 이거 네, H는 5, 12니까 60 네, O는 30 이렇게 되죠. 물을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죠.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걸 5개로 만들었다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중합체의 반응식이라 그랬죠. 헷갈리면 뭐 찾으면 되는가? C 이렇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걸로 될 때 무슨 분해 하는 거예요? 가수분해. 그럼 뭘 첨가해야 되는가? 물을 첨가해서 가수분해 해야 되죠. 그러면 12 맞고 22인데 12니까 24개잖아요. 그러니까 물 2개, H 2개 들어가야 되지. 5는 11인데 6개니까 12개잖아요. 그럼 5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가수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문제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무슨 분해에 의해서? 그렇죠. 가수분해에 의해서 2개를 만들었지. 근데 이 문제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5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중합체의 분자식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물을 가수해야 돼요? 탈수해야 돼요? 탈수 축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빼야 돼요. 물을 빼야 돼. 이걸 만들려면. 그래서 물을 빼서 이걸 만들어서 헷갈려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럼 원중합체의 반응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물을 빼면 그래서 H2O를 빼는데 몇 개 빼야 되는가? 4개를 빼야 되죠. 그래서 물을 4개를 뺀다가 되죠. 그러면 어떤 원중합체의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C는 30에서 30개, H는 4는 8 빼니까 52에서 O는 30에서 4 빼니까 26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원중합체의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C 30, H 52, O는 26이 돼야 된다. 물 집어넣어서 나온 반응식도 있어요. 거기에 분자식이. 예, 근데 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물 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수분해에 의해서 2개의 이걸 만들었다. 그럼 원중합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원중합체를 만들려면 물을 뭐 해야 되는가? 이건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물을 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물. 탈수 축합해야 되죠. 그래서 탈수 축합한다. 이거는 가수분해가 된 거고.
그래서 가수분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원래 건 뭐냐? 탈수축합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가수분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원래 건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원래 거. 이제 얘가 이걸로 되려면 이제 무슨 분해해야 되는가? 그렇죠. 얘가 이걸로 되려면 물 4분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수분해야 얘가 이걸로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헷갈려서 이거 물 집어넣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11번은 다음 지질에 대한 설명. 지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래서 10번은 답이 3번이죠. 예, 지질에 대한 설명. 그러면 에너지 공급원 지질에 뭐가 지질인가? 중성지방하고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하고 왁스 먼저 할까? 왁스하고 스테로이드 그가 지질이죠. 예, 지질. 얘는 뭐예요? 예, 지질 유도 중합체이죠. 중합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지질만 단순 지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중합체이기 때문에 지질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서 큐티는 뺀 거예요. 이것만 지질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는 키틴하고 다르지. 키틴은 탄수화물의 다당류, 탄수화물의 다당류고 큐티는 지방 유도체 이렇게 하면 돼요. 지방 유도체이다. 그래서 큐티는 지방 유도체들의 중합체. 지방 유도체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 큐티는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거 어디에 많이 있어요, 이건? 예, 식물의 나뭇잎 표면하고 곤충의 표면에도 있죠. 그럼 곤충의 표면에는 큐틴이 있기 때문에 건조로부터 보호하고 키틴이 있으니까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키틴은 단단하게, 그러니까 단단한 키틴이 쌓여있고 그 위에 큐틴이 또 쌓여있죠. 곤충의 경우는. 그래서 단단하고 또 건조로부터 보호하게 매끈매끈하고 키틴과 큐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의 외골격. 예, 키틴과 큐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의 외골격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질, 요게 지질인데 그러면 1번 에너지 공급원 요거죠. 에너지 공급원 1g당 얼마 나오는가? 9kcal 에너지 공급원 됐고 2번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요거죠. 인지질, 세포막의 구성 성분 인지질하고 그다음에 4번 먼저 4번 호르몬의 역할은 뭐가 되는가? 요게 호르몬의 역할을 하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무슨 호르몬과 무슨 호르몬인가? 부신거칠 호르몬하고 생식샘 호르몬. 부신거칠과 생식샘 호르몬, 스테로이드. 그런데 3번에 물질대사를 촉매하는 건 효소인데 효소는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과 일부 효소는 RNA. 그렇죠. 단백질과 일부 효소 RNA. 그 일부 효소 RNA 가지고 있는 효소가 뭐가 있는가? 리보자임하고 텔로머레이즈와 리보자임은 RNA를 포함한 RNA 효소죠. RNA가 효소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물질도를 촉매하는 것은 지질은 관계가 없다가 되죠. 다음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12번에 다음 중에서 포화 지방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포화 지방산이면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중결합이 있으면 고기가 꺾이니까 불포화가 되는 거지. 이중결합 없는 것. 그러니까 탄소, 수소가 다 채워진 것. 그러면 포화지방산 하면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동물성 지방산. 포화지방산, 식물성은 불포화. 그래서 동물성 지방산. 그럼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가? 상온이 되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가 되죠. 삼겹살 같은 것 끓였다가 식히면 상온이 되면 조금 지나면 허옇게 고체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또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막 유동성을 뭐 시키는가? 포화 지방 감소죠. 또 불포화 지방산에서 탄소와 수소 결합수가 탄소 수소 결합수는 누가 더 많아요? 포화가 많죠. 포화가 많지. 불포화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불포화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수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화는 수소
수소 볼 더 많잖아요. 요게 끊어진 대신 수소가 더 많이 들어갔죠. 탄소는 여기 쫙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건 불포화. 수소가 더 결합할 수 있다. 이건 포화. 그래서 포화 지방산은 탄소에 대비 수소 결합수가 많다. 콩기름은 식물성 지방이죠. 그 무슨 지방이라고 해야 되는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콩기름은 불포화 지방이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질까지 왔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부터 조금 쉬었다가 단백질 해 나갑시다.